사람이 착하기만 해선 못 쓴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차를 주차해 주시는 경비원 이명우 씨는 최성도님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데 사람은 좀 까칠한데 차를 다루는 것 등 능력이 탁월하시다. 어려서부터 가난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중공업 등에서 종사하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다고 한다. 어제 이명우 씨, 최성도님과 우리 집에서 술자리를 했다. 거의 동년배인 두 분은 반말을 해가며 애틋한 정감의 대화를 나누었다. 초등학교 동창이란 그 얼마나 아련한지 모른다. 나도 찾고픈 초등학교 동창이 있다. 내가 반장이었을 때 부반장이었던 김선이란 친구인데 둘 다 공부를 잘해 서로 간 사모의 정이 있었으리라. 얼굴도 예쁘고 똑똑했던 선이는 군인의 딸이었는데 어렸을 적 전학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런지 내 마음을 알고 있는지 보고 싶다. 선이야, 내 글 보면 연락 한번 해다오. 내가 차려주는 술상으로 둘이서 한잔 하고 싶다. 어제 선이텐이 나와 최성도님한테 밥을 산다고 했다. 호텔에 주차를 시켜놓았는데 최성도님이 차 안에서 몽실이와 함께 있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몽실이가 코를 골며 노곤히 자고 있었고 최성도님은 그런 몽실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 보듯 끔찍히 사랑하는 눈빛으로 안고 있었다. 내가 차 문을 열고 선이텐이 밥을 산다고 하자 최성도님은 몽실이 깰까봐 안 먹는다며 나하고 선이텐 둘이 먹고 오라고 했다. 동물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나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최성도님에겐 친구 2명이 있는데 손경순 씨와 친하다. 손 할머니는 약간의 치매가 온 상태로 최성도의 도움 없이는 혼자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의존적이고 어린애 같다. 그녀는 먹을 것을 나에게 가끔 주시곤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쉽다. 그런데 손 씨가 해장국을 사준다고 최성도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함께 해장국을 먹게 됐다. 그녀는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인 것이다. 그녀가 자기 집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가보았는데 집이 아주 크고 좋았다. 손 씨의 아들은 2명인데 한 명은 의사, 한 명은 건축사라고 한다. 젊은이들이여 할머니들을 우습게 보지 마라. 그녀의 아들, 딸은 여러분들의 이상향일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에 의뢰하기 보단 길가에 할머니들과 친해보라. 멋진 애인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범하기 쉬운 위험한 악행 이간질. 동종업계 종사자인 어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은 서로 경쟁자이긴 하나 아무런 적대 감정이 없다. 당신은 두 사람과 모두 친하다. 그런데 어와 B 두 사람은 누구나 그렇듯이 단점을 갖고 있다. 이때 당신은 두 사람의 단점이 마음에 안 들어 어에게 가선 B를 험담하고 B에게 가선 어를 험담한다. 그런데 이것이 두 사람에게 전달돼 어와 B는 감정이 상하고 서로 적대적인 사이가 돼 버린다.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이간질의 형태이다. 당신은 어와 B의 단점이 마음에 안 들어 무심코 한 말이지만 당신은 바로 양서를 가진 비열한 사람이 돼 버리는 것이다. 이간질은 고자질 발림말, 망언과 더불어 불교에서 아주 나쁜 악행거업으로 취급당한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스스로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가급적이면 어에겐 B 얘기를 하지 말고 B에게는 어 얘기를 하지 말며 불가피하게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와 B의 장점만을 얘기하는 게 좋다. 정어와 B의 단점에 상처를 받았다면 두 사람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비밀 보장이 될 수 있는 C에게 당신의 불만을 토로하면 된다. 구업은 나쁘고 강한 사람보다는 마음이 약하고 순진한 사람이 더 짓기 쉬운 위험한 악행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거늘 늘 구업에 유의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현명한 처세술이라 하겠다. 예감? 웃기는 소리. 사람은 누구나 다소간의 징크스를 안고 살아간다. 특히 예감이라는 것, 그것이 적중할 때가 많다. 예컨대 중요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왠지 오늘은 당신이 응원하는 팀이 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그것이 맞는 경우 당신은 역시 예감은 틀린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당신의 예감은 뻥이고 구라고 엉터리다. 객관적으로 당신의 예감과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연히 당신 예감이 맞았을 뿐이고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뿐이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예감이 맞는 적도 틀린 적도 많음을 경험해봤다. 징크스나 예감은 당신의 소심함과 겁 많음, 유약하고 여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어느 유명 야구 해설가가 야구 몰라요란 말을 유행시킨 적이 있다. 이것은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생은 모르는 것이다. 부디 징크스나 예감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고 담대하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살아가길. 1일 1선. 매일 어려운 처지의 사람이나 불쌍한 동물벌레 등 미물도 포함들에게 한 가지라도 선행을 베풀라. 도움을 주어도 좋고 먹을 것을 줘도 좋고 기도를 해주어도 좋다. 선행의 공덕은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잊지 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사랑이 제일이며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며 주는 것임을. 나는 예쁘고 순결한 20대 초반의 연인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 삶의 이유도 젊은 애인과 사랑을 하는 것이다. 너무 늙었다고? 배가 나왔다고? 직업이 확실하지 않다고? 나는 그런 거 상관 않는다. 사랑은 국경도 나이도 초월하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예쁜 애인에게서 어떻게 마음을 얻을까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고 있다. 으하, 잘하고 있다는 것.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걱정이나 근심이 없다. 하지만 불안하다는 것은 잘하고 싶다는 것이고, 긴장된다는 것은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걱정한다는 것은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안하고 긴장되고 걱정하는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성공을 위한 더 좋은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이다. 어느 유명 야구 스타가 말했듯이 노력은 배반하는 법이 없다. 잊지 마라. 당신은 지금도 잘 해내고 있다. 일이 잘 안 잡히고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지루함이 몰려올 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좋아하는 것을 해보라. 감정이 살아나고 텐션이 좋아질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실증나는 일을 과감히 그만둘 때 비로소 내 삶이 정상이 된다. 지루한 일을 하며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 말고 내가 갑이 되고 주도권을 갖고 감정생활을 한다면 행복은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 말은 하지 말자.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질 때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는 잔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는가? 자신이 아무리 옳고 바르다 해서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은 인격이 옹졸하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이 심한 사이코나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마지막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인생을 사는 바람직한 태도인 것이다. 아마도 1990년대 초반 방황하고 불행했던 젊은 날, 나에게 다가와 철수 씨는 우수한 사람이에요 하며 나를 격려하고 일본어 개인 레슨을 해주었고, 내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꿈속에서 내가 술 먹는 것이 보였다며 걱정해 주었던 일본인 미녀 야마모토 게이코. 그녀는 내게 말했지. 일본에는 개고기가 없어요. 지금은 어디 있나요? 보고 싶어요. 만약 좋고 소중한 사람이라면 돈보다 그 사람을 우위에 두라. 당장은 손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돈과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떤 강의나 설교를 들을 때,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은 침 튀기면서 장황하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다. 장시간을 자신의 논리대로 맞고 떠들어대지만 나에겐 도무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말의 내용과 핵심이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자신도 잘 알고 있지 않은지 모른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하소연하거나 화풀이하고 있는지 모른다. 듣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독선과 이기주의와 자기가 유식하다는 현학적 착각에 빠져 떠들어대는 그 사람의 말은 그냥 무시해도 좋다. 진짜 유식한 사람은 듣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알기 쉽게 말한다. 예의상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없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라. 아무도 모르게 귀에다 귀마개를 끼워도 좋다. 그 사람의 엉터리 이론에 신경 쓰는 것보다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라. 그것이 정답이다.
남들이 만나지 말라고 손절하라고 한 사람도 나에겐 소중한 만남일 수 있다. 그 사람만 만나면 엔돌핀이 솟고 이심전심한 사람. 좀 이상한 농담이라도 진지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다.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내가 전화 걸면 안 받고 자기가 전화하고 싶을 때만 전화하는 사람.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군대 잘못 갔다 오면 자신감을 잃고 온다. 상명하복의 원리하에 비굴한 사람이 되온다. 지금까지 노력해 일어났던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대인관계가 파괴된다.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언짢은 사람들. 자기만 옳고 남은 무조건 틀렸다는 사람. 사람 차별을 하는 사람. 자기와 가족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남을 위해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예의와 매너가 없는 사람. 지나친 완악함과 자기애에 빠진 사람. 나 너 유약하다는 것 잘 알고 있어. 나 너 문약하다는 것 잘 알고 있어. 나 너 의지박약이라는 것 잘 알고 있어. 나 너 한방면의 바보라는 것 잘 알고 있어. 나 너 외로움에 취약하다는 것 잘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 사랑해.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 마광수 교수와 나. 대학교 4학년이던 1989년 당시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는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던 마광수. 연세대 교수에 대한 평론을 학교신문에 게재한 연유로 마광수 교수와 대학로에서 만나 술 한잔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맥주에 두부김치를 안주로 먹었던 걸로 기억한다. 마광수 교수는 당시 40세 정도였고 나는 25세였다. 나와 대화를 나눈 마 교수는 나보고 나의 젊은 날의 시련이 뭔가 큰 사람이 될 징조라고 말해주었다. 그는 정말 기이한 성적 경향을 갖고 있었다. 긴 손톱에 짙게 화장을 한 여자를 좋아한다니 나로선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대학 졸업 후 서울의 각종 호텔을 돌아다니던 나는 셔틀버스 안에서 우연히 미국인 중년 여성과 대화를 하던 중 마광수 교수의 성적 성향에 대해 이야기하니 손톱을 길게 기른 것을 보고 흥분을 느끼는 것은 정말 사이코다. 미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인간의 어느 신체 부위이든 좋아하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마광수 교수는 그런 패티시가 대중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그런 성적 취향을 감추고 자신이 바라는 여성을 찾아다녔을 것이다. 마광수 교수는 너무 솔직하고 순수해 자신의 취향을 내보였고 대중들은 그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의 말들을 뿜어댔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슈화되고 있는 성소수자는 모든 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미국에서조차 은근한 차별과 무시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어느 장소를 가든지 자신의 성적 취향은 감추는 것이 좋다. 특히 색드립과 SM에 관한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인간은 원래 위선의 동물이고 성에 관한 것은 자신은 할 짓 다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남에겐 얘기 안 하고 금기시하는 것이 일반인의 처세술이자 상식인 것이다. 처세술만 제대로 했으면 마광수 교수의 최후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끝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무심코 던진 지나친 인신공격 빼고 내가 한 농담들은 대개 후회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실을 말한 것은 후회가 막심하다. 진실은 그냥 가슴 안에만 품어두고 있는 건데 내가 많이 말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더 들어주고 이해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의 언행을 이해해주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줬다면 당신은 훌륭하고 좋은 사람.